자, 가나가 안락사 법적 허용 문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문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리 문제, 처벌 문제, 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가나를 기준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가나를 읽어보니까 이 주제에서 알려주었듯이 어떤 과거든 현재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개인들로 구성된 인간 사회에서는 이 개인적 욕망을 무제한으로 허용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회 유지를 위해서 개인적 욕망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따라오기 마련인데, 문제는 그것이 그 개인적 욕망에 대한 규제는 규제의 정도라든지 규제의 대상, 어떤 욕망을 규제할 것이냐. 뭐 과거 조선시대 때는 뭐 자유연애 이런 거는 허용이 사회적으로 안 됐잖아요. 그건 지금은 그게 뭐 규제 대상은 아니잖아요. 자, 이거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가 가나를 통합했을 때 형성되는 비교 대비의 기준이 됩니다. 자, 안락사 문제요. 뭐 요즘은 용어가 이게 부정적인 어감이 있기 때문에 존엄사로 바꿨습니다. 내가 마지막 나의 삶을 추하고 고통스럽게 보내고 싶지 않다. 그야말로 인간답게 존엄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달라. 동성애, 우리끼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은 굳이 동성애 허용 문제를 많이 고민 안 해도 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서려면 얘네들 결혼하게 해줘 말을 이거 고민해서 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마제시문은 약간 꼬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교훈으로 얻어야 됩니다. 지금 전체 주제가 개인적 욕망에 대한 사회적 규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 이제 욕망이 돼야죠. 내 마음대로 죽고 싶을 때 죽게 해주세요. 네, 내가 우아하게 죽고 싶은 개인의 욕망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는 함부로 사람을 막 죽이고 하면 사회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문제가 되니까 그거 안 되지. 이런 거고, 동성애 우리끼리 그냥 살래요. 그러면 후세대는 누가 낳고 이런 문제, 사회가 유지가 안 될 것 같아.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면 뭔데? 제 신문 읽어보면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문제, 그게 이중처벌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개인적 욕망과 사회적 규제가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규제 대상이 되는 욕망이 뭔가 하는 거예요. 요거는 미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자기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것,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죽고 싶을 때 죽고 싶은 욕망, 우리끼리 사랑하고 싶은 욕망, 나의 성적 욕망을 이렇게 해도 채우고자 하는 욕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변화한다 그랬죠. 안락사에 대한 법적 허용의 문제는요, 과거 생명윤리, 특히 도덕적인 종교적인 진념이 인간의 생명을 어찌 인간 스스로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 강하죠. 그래서 이 자살이나 안락사 이런 건 강력한 규제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근자에 들어와서는 그 어떤 규제해야 된다 그런 강도가 그렇잖아요. 요즘 여론조사하면 한 반반 정도 나올걸요. 아니 본인이 살 권리도 인정해줘야 되지만 죽을 권리도 본인한테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준다고 사회에 큰 피해가 끼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생명 연장 장치가 오히려 또 생명 행상에 과도하게 인간이 개입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은 약화되었지만 허용된 건 아닙니다.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아주 엄격한 조건 하에서 소극적인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나라들은 아예 허용되는 나라들은 없습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
뭐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신념의 문제도 그게 제도적으로 허용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뭐 의료 사고나 또는 어떤 뭐 제도의 악용 문제 등등에 대한 사회적인 준비와 합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규제가, 사람들이 그 규제해야 된다, 또 그게 약화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문제, 과거에는 뭐 이거 뭐 정신병으로 취급되었고 굉장히 반사회적인 것으로.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예외지만요, 허용해 주는 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미 추세가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과거에는 뭐 이렇게 어떤 규제, 강력한 어떤 규제에 대한 의식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인권 의식이 강화되면서 여기에 대한 요와 안락사에 대한 것과 반대로 규제 강화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의식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 개인적 욕망에 대한 어떤 사회적 규제가 다른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 가지가 다 정확하게 쌤이 글자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구분이 되죠.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건 역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의식이 상당히 터닝을 했습니다. 아예 방향 자체가 누르는 거에서 허용해 주는 쪽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안락사의 법적 허용에 대한 것은 터닝이 된 상태는 아니지만 규제에 대한 의식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더욱 새롭게 강화되고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모래더미 인구 현상과 관련된 제시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계점이라는 말은 다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모래를 쌌는데 일정 정도는 모래가 쌓여 올라가겠죠. 근데 많이 쌓여지면 중력을 못 이겨서 확 무너지겠죠. 근데 그 터닝 포인트가 어느 지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무너지고 나서 또 쌓으면은 또 올라가다가 또 무너지겠죠. 지금 요 모래더미 인계 현상을, 이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 중에 두 개, 안락사 법적 허용 문제와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해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빌리면요, 자 보세요. 지금 안락사의 법적 허용에 관한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뭐 허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고, 하지만 아직은 변화까지는 이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것이 규제에서 허용 쪽으로 터닝이 되는 성격은 아니죠. 다시 말해서 어떤 이 사회적 규제의 방향이 규제에서 허용 쪽으로 바뀔 정도의 그 어떤 상황에 도달하지는 않죠. 즉 인계점에 도달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어떤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은 규제에서 허용으로 사회적 요구나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이제 인계점에 도달해 가지고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규제가 허용 쪽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 역시 가나의 관점을 다시 돌아가면 영원히 이게 언제까지나 안락사 법적 허용이 계속 규제될 것인가? 아니죠. 이게 계속 뭐 어떤 또 대단히 유명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간 분이 생애 마지막에서 굉장히 고생하다가 유언을 남겼다 칩시다. 다음 세대부터는 나처럼 고통스럽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 그 사람의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허용하자 쪽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인기점이 되는 거지. 자, 언젠가는 허용으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동성애자들의 이 권리를 인정해 줬더니 전부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사는 게 편하고 행복해진 것 같아서 전부 사람들이 전부 끼리끼리 결혼을 해서 인류가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멸망할 것 같아. 후세가 생산이 안 돼. 그러면 안 그래도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해가지고 다시
사회 유지를, 기본적인 사회 유지를 위해서 규제하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그것이 또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는 또 규제하는 쪽으로 터닝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언젠지는 둘 다 모르는 거죠. 그런 공통점은 있습니다. 자, 앞에 이제 논제도 그렇고 이 논제도 그렇고 대비를 할 때는 기준을 정확히 세워서 차이점을, 미세한 차이점까지도 정확하게 짚어서 기술을 해줘야 되겠다. 여기까지 하고